안녕하세요. 제브로TV의 제브로 박사입니다. 네, 지금 읽어볼 동안은 제가 재더빙 하려고 이렇게 다시 촬영하는 건데요. 일단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꾸로 서는 까마귀의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거꾸로 서는 까마귀. 먼 옛날 넓고 넓은 들판에 아주 커다랗고 오랜 호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까마귀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나뭇가지들이 조금씩 썩어가서 까마귀들의 집도 점점 좁아져갔지만 까마귀들은 호두나무를 떠나 숲으로 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숲은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했으니까요. 이 호두나무에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 어린 까마귀가 있었대요. 아빠 까마귀요? 아빠 까마귀는 까마귀가 섞였을 때 그만 무시무시한 검수리에게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사실 독수리라 하기엔 좀 애매하겠죠. 과학적으로. 엄마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면 까마귀는 혼자서 둥지를 지켜야 했어요. 그러다 심심해지면 둥지에서 살짝 빠져나와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 친구네 집을 놀러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까마귀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쫓아내고 어서 했답니다. 나가! 새끼들이 어두 까마귀를 따라서 나뭇가지 사이를 깡충깡충 뛰어다닐까 봐서요. 까마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놀라다녔어요. 가끔은 너무 깡충거리다 땅으로 굴러 떨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요새 산 까마귀들은 까깍 심심하게 놀라다니곤 했어요. 또 떨어졌구나. 어디 혼자 나와서 올라와 보렴. 그렇지만 아직 날지 못하는 까마귀는 엄마가 둥지로 데려갈 때까지 땅바닥에서 푸덕거려야만 했답니다. 괜찮아가 날개가 튼튼해지면 너도 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풀이 죽어있는 까마귀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까마귀는 매일매일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는 풀이를 나뭇가지에 대고 물구나무를 설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리를 하늘로 쭉 뻗고 날개 활짝 펴 균형을 잡으면 한참 동안이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친구 까마귀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러고는 너도 나도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죠. 어른 까마귀들은 또 못마땅한 얼굴을 말했어요. 저 녀석이 아이들을 다 망치는군. 에이 몹쓸 녀석 같으니. 어느 날 한 할머니 까마귀가 어린 까마귀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불로 물구나무를 서기한다고 약속하면 할미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좋아요 할머니. 이젠 물구나무 서기 안 할게요.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먼 옛날에 한 까마귀가 다른 까마귀들이랑 평화롭게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까마귀는 새 중의 왕인 공작새의 이야기를 들었어. 공작새가 큰 장식이 살짝 펼치면 하늘의 해나 달보다도 훨씬 아름답다는 얘기였지. 공작새는 이런 죄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야. 까마귀도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어. 그래서 공작새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났지. 까마귀는 며칠 동안 날아가서 마침내 공작새를 만나게 되었단다. 공작새는 숨을 깊이 들이면서 가슴을 빵빵하게 풀리고는 우쭐거리며 툭하고 다니고 있었거든. 그래서 까마귀도 공작새처럼 한 걸 한 걸음 멋지게 걸어보았지. 그러다 공작새가 까마귀를 마구 비웃었어. 네가 아무리 따라해봤자 넌 까마귀일 뿐이야. 저녁이 되면 까마귀도 몸이 쿡쿡 쑤셨지. 까마귀가 공작새를 흉낸다는 건 옅은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도 나중엔 겨우겨우 공작새처럼 멋지게 걸 수 있게 되었단다. 까마귀는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뽐내며 걸어다녔어. 어때? 나 멋있지? 하면서 말이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뭐 잘못 먹었니? 너 참을 삼키다 목에 걸렸구나. 하면서 까마귀를 몰려대지 뭐야. 놀려댔죠. 며칠 가다 까마귀는 공작새 흉내를 그만두기로 했단다. 몸에 한껏 힘을 주고 걸어서 가슴과 등이 너무나 아팠거든. 또 친구들이 놀려댄 것도 창피하고. 그런데 이를 어떠지? 까마귀는 그새 제대로 건너을 잊어버리고 만 거야. 한 발짝은 까마귀처럼 또 한 발짝은 공작새처럼.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니? 결국 그 까마귀는 죽을 때까지 놀림을 받며 살았단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까마귀가 물었어요. 할머니, 공작새는 하루 종일 깃털 펴고 있나요? 그럼 하루 종일 펴고 있지. 그것 말고 또 하는 거 없나요? 겨우 깃털 편다고 새중의 왕이에요? 호기심이 많은 까마귀는 공작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까마귀가 못마땅했나봐요. 공작새는 새들의 왕이야. 그리고 공작새만 장식깃을 펼 수 있다고 들었어. 그때 나버려 버리면 혼자 가버렸어. 까마귀는 하루 종일 공작새 생각만 했어요. 저녁에 엄마가 돌아오자 까마귀는 눈을 반짝여 물었죠. 엄마, 공작새는 왜 깃털을 활짝 펴는 걸까요? 공작새한테 가서 왜 그런지 직접 물어볼래요. 그러자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다 일렀습니다. 얘야, 넌 아직 날지도 못하잖니. 사나운 짐승 너희들 잡아먹고 말 거야. 제발 그냥 집에 있거라. 엄마를 슬프게 하지 말고. 공작새를 만나고 싶었던 까마귀는 밤마다 날개가 크게 자라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날 수 없는 어린 까마귀였답니다. 마침내 까마귀는 공작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오기 전에 까마귀는 길을 떠났죠.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작은 날개를 파다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숲에 닿았습니다. 아, 내가 날 수만 있다면 무서운 숲을 금방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까마귀는 몹시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누구지? 넌 누구니? 난 모든 까마귀들의 친구란다. 자, 이리 온, 내가 뽀뽀해줄게. 바로 뱀이었어요. 까마귀의 친구라고? 넌 날개도 없잖아. 그리고 입에 있는 그 날카로운 것들은 또 뭐니? 이건 그냥 몸에 달고 다니는 보석이란다. 뱀은 침을 질질 흘리며 까마귀에게 스르륵 다가왔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난 네 보석들이 너무 싫어. 뽀뽀를 해줘야 하거든. 그걸 모두 빼버렸으면 좋겠어. 그래? 그렇다면 이건 네 목을 걸어줄게. 싫어, 싫단 말이야. 까마귀는 소리치고는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까마귀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숲을 빠져나와 넓고 넓은 들판에 닿았어요. 까마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들판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까마귀는 그곳에서 하얀 비둘기 떼를 만나 길을 물었습니다. 공작새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되니? 그러자 비둘기들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여기 공작새를 찾아가는 까마귀가 또 하나 있는데. 까르르르, 얘 까마귀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비둘기 한다. 뭐? 네가 제일 멋지다고? 넌 깃털이 3개나 빠졌잖아. 하지만 내 날개는 멀쩡하다고. 자, 봐. 그럼 네가 제일 멋지다는 거야? 정말 웃긴다. 넌 대머리잖아. 너네 진짜 한판 해보자는 거야, 뭐야? 건방지는 빵빵 터뜨려주마. 누가 할 소리 한번 짜고. 야, 비둘기는 쿵득거리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까마귀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까마귀는 드디어 공작새가 살고 있는 풀밭에 도착했어요. 와, 멋지다. 세상에 환상적이야. 공작새가 장식깃을 활짝 펴고 이리저리 뽐내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공작새야, 넌 왜 그렇게 뻐기고 있는 거니? 까마귀는 당돌하게 물어보았어요. 모든 동물들이 까마귀를 쳐다봤죠. 뭐라고? 넌 눈도 없니? 이렇게 멋진 깃털을 활짝 펼 수 있는 건 나 혼자뿐이니까 그렇지. 나처럼 멋진 깃털 가진 새가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하지만 새들은 모두 저마다 예쁜 깃털을 가지고 있는걸. 아하하, 넌 온통 까맣기만 하잖아. 아하하하. 그게 뭐 어때서? 넌 고작 깃털 활짝 편 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공작새는 허풍을 털었습니다. 그럼 불로 물구나무 선 것도 할 수 있어? 뭐라고? 물구나무? 그러는 넌 할 수 있어? 까마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풀밭에 부리를 댔습니다. 그러고는 간단한 두 다리를 살짝 들어 하늘로 쭉 뻗고 날개를 쫙 폈습니다. 동물들은 야, 멋진데. 저거 뭐야? 그런 것쯤은 식은 죽 먹기지. 공작새는 약이 올라 자기도 몸을 거꾸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쿠 아야! 공작새는 엉덩방아를 찌르며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아름답고 기다란 장식깃 3개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넘어진 것뿐이야. 공작새는 다시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쿵, 기다란 장식깃 2개가 또 부러졌어요. 게다가 머리에 달려있던 멋진 왕관 깃털, 도가머리마저 엉망이 되어버렸답니다. 웃고 있던 동물들은 너나 다투어 물구나무 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운 참새는 가뿐하게 발딱 섰고 섰다! 거위는 쿵 넘어지고 꽉꽉꽉꽉꽉! 모두 재미있어 한발 웃음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은 짓거리들을 하는 거지? 자, 날 봐! 내가 장식깃을 활짝 펼치면 얼마나 소신지 보란 말이야! 머리끝까지 가는 공작새는 부러져서 엉망이 된 장식깃을 활짝 펴고 으스대며 걸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더 이상 공작새에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공작새 가족조차도 물구나무를 서려고 낑낑댔을 말이에요. 엄마 공작새랑 아기 공작새 말이죠, 그거. 까마귀는 다시 물구나무를 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부리로 물구나무를 서는 건 어리석은 짓일지도 몰라. 하지만 매일매일 네 깃털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잖아. 아이쿠! 까마귀는 쿵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네, 물구나무 서기 하는 동안은 말해서 안 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건방진 녀석 어디 잡히게 해봐라! 공작새는 까마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까마귀는 어리 옆에 있는 가시덤불 속으로 쏙 숨었어요. 그랬더니 공작새도 가시덤불을 와락 뛰어들지 뭐예요. 공작새는 그만 커다란 장식깃이 가시에 걸려 옴석달싹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작새를 도와줘야 해! 반대쪽으로 빠져나온 까마귀가 소리쳤습니다. 까마귀는 공작새 깃털을 입으로 물어당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들도 까마귀를 따라했어요. 하지만 공작새는 꼼짝도 않고 깃털 장식기만 쑥쑥 빠져버렸어요.
잦은 곳을 끝에 덤불 빠져나온 공작새가 이미 장식깃을 펼치려 했지만 하지만 장식깃은 안타깝게도 이미 모두 빠져버린 뒤였답니다. 세상에 구워놓은 통닭 같은 저 공작새 엉덩이 좀 보세요. 아이고 이것 좀 봐. 나 이거 너무 웃겨라. 동물들은 공작새 깃털을 서로 나눠가지고는 이젠 내가 공작새다. 깃털은 분해하기도 하고 불사. 서로 간지럼을 태우기도 하고 꽉꽉꽉꽉꽉. 또 부채질도 했죠. 부채 간대. 하지만 까마귀는 공작새 깃털 하나를 입에 물고 집으로 가려고 부스덕거렸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개가 쫙 펴지더니 멋지게 날아올랐답니다. 그 사이에 날개가 튼튼해진 것입니다. 엄마는 까마귀가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름다운 공작새 깃털이구나. 우리 둥지가 꾸다주면 멋있겠네. 엄마는 까마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호두나무에 살고 있는 까마귀들은 모두 까마귀의 둥지로 모여들었답니다. 뭐냐고요? 그야 물론 물구나무를 선 용감한 까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공작새들은 이때부터 하루 종일 장식깃을 펴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 장난치를 하다가 까마귀에게 혼이나 깃털을 뜯기고 통닭 엉덩이가 된 공작새 이야기가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공작새들은 잠깐 동안만 장식깃을 펴고는 겁에 질려 주위를 두번두번 거린답니다. 혹시 어린 까마귀가 곁에 있지 않나 살펴보기 위해서래요.